안녕하세요. 사연책 갈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이선영은 초라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고진우의 사진 속 모습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선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들의 40년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지인의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지만 선영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동네 이웃들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죠. 진우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퇴직 후에는 더욱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의 죽음도 그의 삶처럼 담담했어요. 선영의 마음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깊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정민. 6살 때 놀이공원에서 한눈을 판 사이 사라진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전단지와 방송 출연, 경찰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민이를 찾지 못한 채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선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남편의 영정 앞에 놓인 조화를 바로잡으며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높은 키에 단정한 외모,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남자는 즉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진우 회장님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조물록에 이름을 적었어요. 선영은 멍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없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단지 작은 공장을 운영했을 뿐인데 이 낯선 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 남편을 아시나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재현이라고 합니다. 고진우 회장님과는 최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선영은 남편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윤재현의 귀 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 선영의 아들 정민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3개의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독특한 모반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윤재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말은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나오지 않았어요. 윤재현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속삭였고 윤재현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선영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귀 뒤에 3개의 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아들과 닮은 듯한 눈매. 선영의 입에서는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정민이 아니니?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30년간 잠들어 있던 모성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희미한 희망이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윤재현이 CEO로 있는 윤그룹과의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진우가 은퇴 후 모은 적금으로 윤그룹의 신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선영은 계약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계약 내용보다 계약서에 찍힌 윤재현의 서명에 있었어요. 서명 옆에는 작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 선영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사진 속 윤재현의 모습은 어딘가 그녀의 아들 정민을 닮아 있었어요. 선영은 서둘러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정민이 6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과 윤재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코의 모양과 눈매가 묘하게 일치했어요. 물론 3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우리 정민이가 살아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윤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건물 앞에 서자 주눅이 들었지만 아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녀를 밀어붙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과 유리로 장식된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어요. 윤재현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고진우의 아내입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통화 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오늘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이에요. 선영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뵐 수 있을까요? 꼭 뵙고 싶습니다.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만 회장님 일정이 매우 바쁘셔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선영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선영은 윤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까지 윤재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 읽었어요. 윤재현은 10년 전 갑자기 재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전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고 대학 시절부터의 기록만 간략히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을 세우며 급속도로 성장했고 현재는 재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 김우빈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간간히 언론에 노출되었어요. 선영은 윤재현의 사진을 찾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눈매, 코의 모양, 그리고 특히 귀 뒤의 세계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윤그룹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선영은 다시 한번 윤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윤재현의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는 비서를 발견했어요. 강미소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윤재현 회장님의 비서님 맞으신가요? 강미소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고진우의 아내입니다. 회장님을 꼭 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선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미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지금 매우 바쁘십니다. 특히 아드님 치료 문제로 신경 쓰이시는 상황이라서요. 아드님이 아프신가요? 선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소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선영의 진심 어린 표정에 짧게 대답했어요. 네, 흔치 않은 간질환을 앓고 있어서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선영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자신의 손자라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아이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선영은 윤재현을 만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윤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가 이틀 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 당일 선영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인테리어와 정장 차림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행사장 구석에 자리했어요.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윤재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자신감 있게 서 있었어요. 선영은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정민을 닮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재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윤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특히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윤재현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선영은 기회를 엿보다가 주변 인파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다가갔습니다. 윤 회장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재현은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고진우 회장님의 부인분이시죠? 장례식에서 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선영이 말했지만 그때 강미소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미팅 시간이 됐습니다. 이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소가 정중하게 알렸어요. 윤재현은 선영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시간을 내서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비서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선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재현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선영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귀 뒤에 있는 점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윤재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어요. 귀 뒤에 점이요? 네, 3개의 점이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아셨죠? 제 아들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실종된 제 아들입니다. 윤재현의 눈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양부모님께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윤재현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입양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의미했어요. 강미소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많이 예민하신 상태예요. 특히 요즘은 아드님 건강 때문에 더욱 그러십니다. 선영은 미소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요. 미소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혹시 윤 회장님의 아드님이 어떤 병을 앓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흔치 않은 간 질환입니다.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선영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선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직접 편지를 써서 윤그룹 본사로 보냈어요. 편지에는
자신이 정민의 어머니일 가능성과 아픈 아이를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만약 당신의 친어머니라면 제 손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재발간 이식 검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틀 후 윤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소였어요. 이선영님,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윤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된 그녀는 넓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윤재현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앉으시죠. 윤재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정민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이요. 제 편지 읽으셨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이미 제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고통이에요. 매일 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윤재현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들입니다. 우빈이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증자로 적합한지 검사받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의 어머니라면 손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윤재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갈등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제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선영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윤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으시죠. 하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저와 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선영은 아픔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 외의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됐습니다. 검사일이 정해졌고 선영은 지정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작은 소년을 보게 되었어요. 창백한 얼굴의 7살 남자아이 윤재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소년의 눈매는 정민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기 네가 우빈이니? 선영이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윤재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지만 소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네. 전 우빈이에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몸 많이 아프니? 우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곧 나을 거예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윤재현은 우빈의 어깨를 감싸며 다른 방향으로 안내했어요. 우빈아, 이제 가자. 선영은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도울 것이라고. 그것이 할머니로서 또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매일 밤 그녀는 정민의 사진과 윤재현 그리고 우빈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영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병원에 도착한 선영은 의사와 강미소가 기다리고 있는 상담실로 안내되었어요. 윤재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선영님은 우빈 군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타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엇인가요? 선영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님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에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선영님 같은 경우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강미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선영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수술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원해요. 제 결정이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진정시키듯 손을 들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윤재현 씨도 기증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손자를 도울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마저 거부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직접 윤 회장님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미소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회장님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고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선영이 물었습니다. 일치율이 단순한 타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회장님도 이제 의심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강미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선영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윤재현이 자신의 아들 정민이라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그를 만나야 합니다. 미소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 회장님께서 병원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때 뵙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병원 카페에서 윤재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윤재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앉으시겠습니까? 윤재현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결과에 대해 들으셨죠? 윤재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선영님께서 기증자가 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제 몸이잖아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재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확실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제 아들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아픈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선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윤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우빈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내는 우빈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고 양부모님도 이제 안 계세요. 우빈이마저 잃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윤재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살짝 몸을 뒤로 뺐어요. 아직 마음의 벽이 높았습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돕고 싶은 거예요. 우빈이는 제 손자일지도 모르잖아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재현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죠. 선영은 희망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선영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우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미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영님,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재현은 우빈의 병실 앞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재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요? 윤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은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민아, 선영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윤재현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윤재현입니다. 정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선영은 아들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래, 이해해. 하지만 이제 내가 우빈이를 도울 수 있는 거지.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당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결정했어. 내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재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우빈이를 만나보시겠어요?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우빈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의료 장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빈아,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 윤재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빈은 힘없이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전에 본 아줌마다. 선영은 우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안녕, 우빈아. 나는 내 할머니란다. 우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건 아빠도 잘 몰랐던 거야. 선영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우빈이를 도와줄 거야. 곧 나아질 거란다. 우빈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학교도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럼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을 거야. 선영은 손자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검사와 준비 과정을 거쳐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선영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설명했어요. 고령의 기증자에게는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선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수술 전날 밤 윤재현이 선영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태도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부모라면 당연한 일이야. 내가 아플 때도 그랬어. 열이 나면 밤새 옆에서 간호했고 아프다고 할 때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윤재현의 눈에 감정이 번졌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다른 분이겠지. 그건 이해해.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내가 항상 있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재현은 말없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단단한 표정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듯 했어요. 내일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선영과 우빈은 각각 수술 준비를 위해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선영이 수술실로 향하기 전 윤재현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수술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기대어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니? 윤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슨 뜻이니? 선영의 표정이 긴장되었어요. 당신은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선영은 혼란스러웠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잖아. 윤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우빈이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이 버거웠어요. 선영은 아들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이해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혼란스러웠겠구나. 윤재현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오랜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먹다가 길을 잃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이 악몽이었어. 너를 찾지 못한 죄책감으로 30년을 살았단다. 윤재현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저는 한 부부에게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윤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피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잘 지내서 다행이다.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수술실로 가기 위해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선영이 말했어요. 윤재현이 갑자기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 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이게 최선이야. 내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하지만 윤재현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 정민아. 선영은 오랜만에 아들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는 강하니까. 윤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선영의 손에 이마를 맞댔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선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의료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합니다. 윤재현은 마지못해 선영의 손을 놓았어요. 수술 후에 뵙겠습니다. 엄마,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수술실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의 삶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되찾았고 손자를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윤재현은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강미소와 몇몇 회사 직원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수술실에 있는 두 사람에게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6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빈 군은 이식받은 간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윤재현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선영 씨는요?
의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윤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분 다 볼 수 있을까요? 우빈 군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고 이선영 씨는 회복실에 계십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1시간이 지나 윤재현은 먼저 우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많은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얼굴색이 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아빠, 우빈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재현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우리 아들 잘했어. 이제 곧 나아질 거야. 할머니는요? 할머니 괜찮아요? 우빈이 물었습니다. 윤재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이미 선영을 할머니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은 쉬고 계셔. 우빈의 병실을 나온 윤재현은 선영의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윤재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그는 조용히 불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을 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윤재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따뜻한 손길, 사랑스러운 미소,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던 품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바로 선영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우빈이는 괜찮니? 였어요. 윤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우빈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놀라셨어요. 선영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다행이구나.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윤재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앞으로 함께 할 수 있겠지?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우빈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선영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놀라워했어요. 어느 오후 선영은 휠체어를 타고 우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윤재현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병실에서 우빈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우빈이 밝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우빈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단다. 윤재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 무언가 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항상 뿌리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윤재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내가 방해되지 않을까? 방해라니요. 우빈이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어하고 저도 이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으니까요. 선영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좋아. 함께 지내자. 한 달 후, 세 사람은 함께 윤재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이었어요. 선영은 새로운 환경에 조금 어색했지만 우빈의 즐거운 모습과 윤재현의 따뜻한 배려에 곧 적응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테라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윤재현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는 기적이 있나 봐. 내가 정민이를, 아니, 재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니? 우빈은 할머니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래, 우빈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란다. 선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윤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을 거예요. 지난 30년의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의 노을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그리고 손자,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